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아내를 잃은 지 1년이 조금 넘는 75세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합의를 해서 젊은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75세나 됐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라고 얻어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자상하게 잘 모시기가 힘드니까 식모 겸 비서 겸 간호사 겸 모든 역할을 다 해줄 부인을 얻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수준이 있는 여자를 구해드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인은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을 만큼 재산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돈을 보고 시집을 온 것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90대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60대 중반에 들어선 자기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고독할 것 같아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낼 동반자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1년도 못 돼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의 생활 스타일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특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그 나이에 잘 맞는 보통 남자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과는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옛날이었고 또 조강지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하는 일이 잘 구분이 됐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돈은 잘 벌어다가 줬으니까 큰 소리를 쳤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고맙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불만이 없이 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여자는 다 그런 자기 아내와 같은 줄 알았고 두 번째 아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과 같은 기준으로 아내에게 하루 세 끼 밥을 다 챙겨주기를 바랬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세를 다 하려고 했으니까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혼자 된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또 장가를 보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자식들로서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얻어들여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나 많이 주면서 가정부를 구한다면 모르지만 부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요구를 맞춰줄 사람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를 잘할 가정부 하나를 구해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또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일을 시킬 식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아내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모는 돈만 있으면 얻을 수가 있었지만 아내는 돈만으로는 얻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초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교육하는 등의 할 일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분담하며 살다 보면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동안 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다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고 아내가 또 자녀 교육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부부의 할 일은 결국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살림살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아내가 새끼밥을 다 차려주기를 원하고 이조시대의 가부장 노릇을 그대로 하려고 했으니 초혼의 경우라면 몰라도 재혼의 경우라면 아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실제 생활에서는 자신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를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3년에는 쌀이 서말이고 호랍이 3년에는 이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멀리 살고 있는 부모들이 살림을 난 자식들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을 묵으면 자식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 가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아버지에게 할 때와 어머니에게 할 때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하는 질문은 빨리 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고, 어머님께 할 때는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오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 계시면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밥 한 끼라도 더 차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어머님이 계시면 오히려 빨래는 물론 집안 청소까지 도와주고 반찬 하나라도 해주어서 자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도 어디를 가든지 찬밥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늙은 다음에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80대를 넘어서 9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노년기가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 긴 노년기를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마라톤에서 전반만을 잘 뛰었다고 주는 상은 없습니다. 후반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잘 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전부터 후반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으로 갈수록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떠나고 결국은 생활이 부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남편도 가정 안에서 아내를 도와 소꿉장난을 하듯이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림살이를 같이 해나가는 기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부모들이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아들이 장가를 가서 이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부엌일을 잘 가르쳐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라고 가르치던 얘기와는 너무나 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